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50여 장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대부분은 수사 보고서 형식의 설명 자료로 구속 사유를 적은 영장 청구서는 10쪽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재범 위험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 7가지 구속 사유를 설명하면서 검찰, 경찰의 수사 기록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다양한 정황을 나열했지만 새로운 증거는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 678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공수처는 또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 내용을 윤 대통령이 알았는지 확인하겠다며 계엄 당시 진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와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대북 도발 의혹까지 언급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극단적인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면서 다양한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닷새간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한 끝에 결국 빈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에 실패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도주 의혹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실제 한남동 관저에서는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모습의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논란의 방탄차 도피 의혹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 차량 2대가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다며 수색 장소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합참의장 공간으로 피신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적시됐는데 공수처가 여기서 더 나아가 검증되지 않은 방탄차 도피 의혹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공수처는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경호처 간부를 직무 배제시킨 정황도 확인됐다고 적었는데 김 차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 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영장 발부 판사를 찾겠다며 유리창을 깨고 실내로 진입해 여기저기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발생한 건데 공수처도 폭동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 옹호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자극시켜 헌재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탄핵 찬반 세력 간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 충돌을 시발점으로 대규모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했던 군경 관계자나 경호처 직원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공수처는 덧붙였습니다.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은 없었지만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일부는 서부지법을 습격했고 끝내 헌정사 초유의 법원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는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수처법의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검찰이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야 하고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는데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감사원 간부 김모 씨에 대한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송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관례대로 검찰이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며 접수를 거부한 결과 사건은 1년 넘게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결국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사사건건 충돌해왔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도 대대적인 혼란을 맞게 됐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1차 구속기한을 28일까지로 보고 시간을 충분히 쓰겠다던 입장에서 급 선회한 겁니다. 대통령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추가 수사가 더 효율적일 거라고 강조했는데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구치소에서 완강히 버티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가 대면 조사할 방법은 없다고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 15일 첫 조사 후 윤 대통령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최대 구속기한 20일 가운데 10일은 검찰이, 10일은 공수처가 쓸 수 있다는 계산하에 3차례나 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연장 신청 불허로 소득 없이 시간만 허비하다 수사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렸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 날인하지 않은 피의자 조서를 검찰에 보냈지만 이 역시 향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긴 힘듭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엔 성공했지만 부족한 수사 역량을 여과 없이 노출해 초대형 악재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